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 후에 진짜 회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외도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에게서 가장 큰 배신으로 다가오죠. 마치 집안 깊숙이 들어와 있던 불이 한순간에 번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외도는 가정의 기초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피해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경험하죠.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추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가슴은 찢기듯 아프고 숨이 막히고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가 돼요. 가해자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피해자는 분노와 상실의 휘청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번져나가죠.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날선 말들 속에서 아이들은 불안을 배우고 잠 못 이루며 말 못할 상처를 마음속에 쌓아갑니다. 외도는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쓰나미와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깨진 믿음은 절대 다시 붙들 수 없다. 외도는 끝이다. 거기서부터는 회복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부부가 외도 후에 갈라서죠. 서류상으로는 이혼으로 끝나고 마음으로는 원망과 후회,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도 후 회복한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고 함께 미래를 세워간 사례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꾸며낸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울고 싸우고 다시 붙잡으면서 이제 걸어간 부부들의 기록이죠. 그 길은 결코 아름답게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수십 번 오가죠. 또 다시 다투고 또 다시 무너지고 심지어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반복해요. 외도 후 회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너지고 무너지는 와중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시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회복을 선택한 모든 부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 길은 힘들고 눈물겹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길 끝에는 새로운 관계, 더 단단한 사랑, 이전보다 깊은 신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공통점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정리가 아니라 실제 회복을 이룬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증언해준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외도의 상처로 인해 절망 속에 계시다면 오늘 나눌 이 7가지가 당신의 가정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도는 분명히 파괴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과도 같아요. 그 기적은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인내,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회복한 부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단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다. 바로 다시 손을 잡겠다는 선택이다. 첫째, 끝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 외도가 드러난 순간 많은 부부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대화죠. 사건이 터지고 나면 피해자는 충격과 분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 같다. 이제는 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동안 함께했던 말들이 다 가짜처럼 느껴지고 어떤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크게 싸우기만 하겠지. 그러면서 점점 말을 줄이고 결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어 갑니다. 아이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같은 이런 생활적인 말만 남고 진짜 중요한 마음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때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침묵하자. 이게 낫겠다. 안 싸우잖아.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부부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독이 되죠.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싸우더라도 울더라도 끝내 대화를 이어가요. 처음에는 대화만 시작해도 싸움으로 끝나게 일쑤였어요. 피해자는 겪고 울부짖으며 이유를 묻고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목소리만 서로 높이다가 서로 상처 주는 말만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를 잘 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화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 중에 부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외도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거의 매일같이 울고 소리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싸움이 끝나면 다시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붙잡아준 힘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화는 단순히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는 곧 나는 아직 너와 이어지고 싶다 라는 무언의 신호거든요.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면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지만 어떤 형태로든 말이 이어지고 있는 한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회복의 희망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화가 시작되면 또 싸움만 날 텐데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싸움이라는 또 대화가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속에서도 아직 서로를 붙잡으려는 의지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요.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관계를 죽여버립니다. 외도 후 진짜로 회복한 그리고 그 성공한 부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없이 싸우고 무너졌지만 대화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우리를 다시 세운 힘이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외도의 상처 때문에 대화를 멈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말을 꺼내기가 두렵고 또다시 싸울까봐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하시길 바래요. 대화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싸움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눈물로 마무리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입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멈추지 않는 그 용기, 그것이 외도 후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둘째, 가해자는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진다. 외도 후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지가 갈리는 가장 큰 갈림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태도에 따라서 회복의 문은 열리기도 하고 아예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명이에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당신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당신은 나한테 소홀히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린 거지. 이런 말은 피해자의 마음에 또 다른 칼을 꽂는 것과 같아요. 이미 외도로 가슴이 무너진 피해자에게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진짜 회복한 부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가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온전히 인정했다고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이건 내 잘못이다. 이 말은 피해자의 마음에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주죠. 피해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내 고통을 인정해 주는구나. 적어도 내 아픔을 부정하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신뢰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한 남편분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화를 내니까 저도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몰아붙였잖아 라는 식으로 말했죠. 근데 그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변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직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단순히 사과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네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겠다. 이런 태도예요. 피해자는 그 태도 속에서 다시 희망을 조금이나마 봅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도망치지 않겠구나. 적어도 아직은 붙잡을 수 있겠구나. 결국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직 책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외도 후 진짜 회복한 부부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게 만들었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가해자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유나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 말 한마디가 회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는 용서를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외도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는 아마 용서일 거예요. 사건이 드러난 순간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배신감 때문에 숨이 막힌다.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다.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차오르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더 큰 절망을 느끼죠. 용서는 단순히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용서했어 이제 끝? 이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외도의 상처는 매우 깊고
날카롭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용서를 한 번에 하지 않았다. 용서는 긴 과정이었다. 어떤 아내분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용서한다는 말이 입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미워해보자. 이번 달은 한 번 더 대화해보자. 이렇게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갔어요. 용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해나갔어요.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렇게 과정을 인정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용서가 안 되지? 라는 자책 대신에 그래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시각의 전환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켜주고 관계를 다시 붙잡을 힘을 줍니다.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을 보면요.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해요. 어떤 날은 분노가 올라와서 울면서 밤을 지새웠고 또 어떤 날은 죽은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이 용서의 과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냐라는 말은 피해자의 마음을 더 무너뜨려요.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 과정을 내가 함께 견디겠다. 이 태도가 피해자의 마음을 지켜주죠. 결국 외도 후 진짜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어요.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미워하고 내일은 조금 더 대화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피해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용서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갔다는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거다. 넷째,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외도라는 상처는 부부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죠. 피해자는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넘치고 가해자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이 두 감정이 부딪히면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고 같은 자리만 맴돌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혼자 힘으로만 버티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은 꼭 거창한 치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담가, 멘토, 회복 프로그램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3자의 시선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부부가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둘이서만 이야기하면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상담에서 제3자가 선생님이 중간에서 우리 말을 주의해 주니까 처음에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혼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대화를 중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상처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돕고 가해자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서로를 향한 시선이 바뀌게 돼요. 혼자만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제3자의 안내 속에서 정리가 되고 부부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고 서로의 눈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외도의 상처 속에서 아무 노력에도 제자리만 맴도는 느낌이 든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상담가를 통하든 멘토를 통하든 회복 모임이든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외도 후 진짜로 회복한 부부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가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 외도가 터진 뒤에 부부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피해자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에 빠지고 가해자는 내가 무슨 수로 이 관계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각자 따로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요. 근데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함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붙잡아요. 근데 그 목표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지켜주자. 앞으로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단순한 약속이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주는 힘이 돼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외도 이후 매일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우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이 가정만큼은 지키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끝내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 같은 목표를 볼 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도 혼자 달리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지만 같은 방향으로 함께 뛰는 동반자가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외도 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운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정하면 부부는 싸우면서도 다시 돌아올 이유를 갖게 돼요. 외도 후 진짜로 회복한 부부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공동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두 사람을 다시 같은 길 위에 세우는 힘이 되었고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토대가 되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외도 후에 갈등 속의 방향을 잃은 분이 있다면 오늘 꼭 작은 목표라도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믿음을 쌓아가는 것일 수 있죠. 그 목표가 부부를 같은 길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공동의 목표가 없는 부부는 결국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지만 목표를 함께한 부부는 끝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충분히 준다. 외도의 상처는 한순간에 생깁니다. 단 몇 분, 단 하루 만에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망합니다. 아, 이제 사과도 했는데 왜 아직도 용서가 안 되지? 상처는 말로 풀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하루는 조금만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잠들기 전 다시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1, 2년 지나도 유지될 수가 있어요. 빈도는 줄어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에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도 날 믿어주지 않지? 이 조급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회복한 부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함께 버팁니다. 어떤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왜 아직도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조급함이 아내를 더 힘들게 한다. 그날 이후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우리는 진짜로 서로 다시 믿게 됐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그 시간 속에서 눈물이 흘러야 하고 분노가 다 토해져야 하고 다시 울 수 있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처가 자리 잡고 다시 함께 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외도 진짜 회복한 부부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왜 아직도 우리는 회복이 안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지치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회복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랑 똑같아요.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국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서로를 향한 작은 고마움을 다시 세운다. 외도라는 큰 상처는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사랑했던 기억도, 함께 웃던 순간도, 서로의 장점도 모두가 가려지고 남는 건 배신감과 분노뿐이죠. 그래서 외도 이후의 관계를 붙잡으려는 부부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고맙지 않아요. 숨 쉬는 것조차 미워 보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근데 놀랍게도요,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건 작은 고마움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리 애써도 상대에게 고마운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당연해요. 그저 원망스럽고 미워 보이고 같이 있는 것조차 괴롭죠.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꾼 부부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령 아침에 차려진 밥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의 피곤한 얼굴, 아이를 챙겨주는 손길, 쓰레기 버려주는 모습,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이제 억지로라도 고마워라는 말을 꺼내요. 자,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웠어요. 이제 와서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상담에서 고마움을 말로 해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라도 아이 시켜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전혀 고맙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남편이 울먹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이러니하게도 큰 선물이나 거창한 행동보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건네는 작은 감사에 더 크게 움직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고마워라는 짧은 말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죠.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빛이 들어오는 창이 돼요. 처음엔 억지 같고 지심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은요, 모두 경험으로 말해요. 고마움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외도의 상처는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가정이라는 집을 뿌리째 흔들죠. 피해자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난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정말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눈을 떴을 때도 그 배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해자 또한 자유롭지 않아요. 스스로 저지른 잘못 앞에서 죄책감에 눌리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짐지게 만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살면서 느낍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보면서,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계속 쌓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선 후에 뒤늦게 남는 건 공허함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부부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울면서도 싸우면서도 결국 서로를 향해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밖에 없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지며 과거만 붙잡았던 시선이 이 미래를 옮겨갔어요. 처음에는 왜 그랬어? 라는 질문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오갔죠. 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회복은 단 한 번의 거대한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만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택. 오늘만은 변명 대신 책임을 인정했다는 그 선택. 오늘만은 미워하면서도 조금은 덜 미워해보겠다는 선택. 오늘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그 선택. 오늘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목표를 다시 붙잡겠다는 그 선택. 오늘만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그 선택. 그리고 오늘만은 억지 같더라도 고마워라고 말을 해보겠다는 그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회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용서가 당장은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해자의 사과가 아직은 가슴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보고, 다시 한번 마주 앉아보고, 다시 한번 작은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딘 부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그 시간이 우리를 살렸다. 외도는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도 결국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용기, 오늘의 작은 선택, 오늘의 작은 고마움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 버텨보세요. 오늘만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오늘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 그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외도는 끝이 아닙니다. 외도는 아픈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